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임프롬 팀7입니다. 오늘은 리처드 밀 RM67-01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언박싱을 진행한 후에 리뷰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저희 포맷인데, 시계와 트레이, 장갑까지 섭외하는데 성공했지만 박스를 섭외하는데 저희가 실패해서 언박싱은 스킵하고 바로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스가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시계보다 박스가 실제로 보면 더 재밌는 브랜드거든요. 저도 시계는 필요 없고 박스를 섭외하려고 했더니 박스는 섭외할 수가 없다고. 이유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이유를 1년 내에 알아서 언박싱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리처드 밀은 21세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2001년 처음으로 모델이 등장을 해서 20년 정도도 안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확고한 지위를 가진 하이엔드 브랜드가 됐어요. 키미 세븐님이 SIHH 같은 데서 리처드 밀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리처드 밀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전통적인 시계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근데 조금씩 리처드 밀을 접하면서 생각이 달라진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시계는 굉장히 현대적인 시계 그리고 세련된 가치를 추구하지만 사실 그 기반에는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광고주 브랜드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시계가 가격이 얼마던가요? 1억 5천만 원대. 저희 리뷰 역사상 가장 비싼 시계입니다. 저희가 리뷰가 고작 두 번째인데 1억 5천이 넘는 시계를 하자니 굉장히 부담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제품이기 때문에 네. 상처가 나면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굉장한 리스크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그냥 하나 살까? 사신다고요? 네. 이 시계는 리처드 밀에서 엔트리급 모델에 속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밀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엔트리 모델들은 볼륨 모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볼륨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생산 숫자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적죠. 리처드 밀은 1년에 4,000개 이하로 시계를 만들죠. 맞나요? 아마도 4,200개? 4,200개밖에 안 되는데, 와. 볼륨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67-01 같은 시계를 원할 때 살 수 없다는 게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1억 5천짜리 시계를 사는데 기다려야 돼요. 어차피 전 못 살 거니까요.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요. 다른 시계 브랜드들이 라운드 케이스가 대체로 기본형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리처드 밀은 토너형 케이스가 기본이 되는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 케이스가 오히려 리처드 밀에서는 조금 더 특이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토너 뭔지 제가 까먹었습니다. 네, 갑자기 모르겠네요. 생각이 안 나죠. 네. 네. 그래서 그 와인통 같은 술을 저장할 수 있는 나무통을 맞습니다. 네, 그 토너라고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이제 토노라고 부르죠. 리처드 밀의 이제 특이한 점은 케이스 구조를 보자면 베젤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퍼 플레이트라고 할 수 있는 베젤과 통합된 형태의 케이스가 정면에 보이고 있고, 측면을 보시면 어퍼 플레이트 역할을 하는 위층과 케이스백 역할을 하는 아래층 그 가운데에 미들 케이스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케이스를 구성하게 되고요. 세 파트로 나뉜 케이스는 어퍼 플레이트 부분에 있는 스크류와 케이스백 쪽에 있는 스크류가 세 개를 관통해서 고정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잘 볼 수 없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럼 줄은 어디서 고정을 하나요? 케이스에 이렇게 러버밴드나 스트랩이 고정되는 방식인데, 이건 역시 다른 시계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를 측면에서 보시면 케이스가 완전히 플랫하진 않습니다. 손목의 형태에 맞춰서 인체공학적으로 편한 착용감을 가질 수 있도록 케이스가 살짝 굽어져 있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굉장히 얇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처드 밀에서는 엑스트라 플랫 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정도는 엑스트라 플랫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두꺼운 편이지만 네. 스포츠워치를 표방하는 리처드 밀의 시계이기 때문에 엑스트라 플랫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엑스트라 플랫 같은 시계의 장점은 얇기 때문에 착용감이 좋은 장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 시계는 제가 제네바에서 열리는 SIHH에서 3년 전 착용을 해보고 좀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착용감이 좋고 네. 손목이 편하게 감기는, 저는 막연히 리처드 밀의 시계나 이런 스포츠워치들은 굉장히 착용감이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계는 그런 편견을 깨준 시계였던 것 같아요. 비싸서 그런 거 아닌가요? 당연히
역사는 좋은 거니까요. 케이스 표면 피니싱을 보면 헤어라인에 무광 가공이 기본이 되고 있고 모서리 같은 부분은 유광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헤어라인 가공은 광택을 줄여서 화려함을 줄이기 위한 디테일이긴 하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헤어라인에서도 광이 나고 있습니다. 어퍼 플레이트 사이사이에 케이스와 케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스크류가 고정되어 있는데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스크류가 관통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피니싱을 끼지 않고 한 그런 것이 보입니다. 어퍼 플레이트에 있는 스크류는 이제 리차드 밀에서 이제 굉장히 즐겨 사용하고 있는 티타늄 소재의 스크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리차드 밀의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티타늄 스크류 1kg을 만드는데 비용이 2천만 스위스 프랑이라는 얘기를 듣고 2천만 스위스 프랑.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네. 아낌없이 투자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리차드 밀이다. 티타늄을 쓰는데 그레이드 2 같은 순 티타늄에 비해서 훨씬 더 가공성이 좋지 않습니다. 이걸 가공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스크류가 아니고 플라인 스크류라고 하는 형태에 가까운 건데 스크류 머리에 피니싱이 굉장하죠. 모양도 독특한 데다가 네. 피니싱까지 잘 돼 있어서 네. 존재감이 뚜렷한 편입니다. 리차드 밀의 이제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케이스 구조, 스크류 같은 디테일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다이얼에서도 이 점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이얼이 일반적인 구조랑은 다르죠. 네. 다이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네.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다이얼은 평평한 판 형태의 플레이트인데 리차드 밀의 시계에서는 아주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는 그런 형태의 다이얼은 없고요. 다이얼 측면에 있는 플린지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인덱스를 배치를 하고 있고 오픈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계 구조를 뜯어보게 되면 다이얼이 아니고 무브먼트 플레이트의 일종으로 실제로 무브먼트에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을 도려내고 안에 있는 부품들이 보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 리차드 밀의 굉장히 특이한 구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스를 이용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로듐 도금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고 그레이드 5 티타늄을 가공을 한 다음에 피니싱을 하고 컬러를 내기 위한 코팅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리차드 밀 무브먼트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 얇은 플레이트에서도 입체감이 드러나는 이유가 그런 요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둡게 가공한 부분과 밝게 처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콘트라스트가 이루어지면서 입체감을 부여한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뭘까요? 사람을 갈아 넣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많이 갈아 넣었다는 얘기인 것이고 사람을 합법적으로 갈아 넣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줬겠죠. 돈을 많이 돈을 피니싱을 하는 고급 인력들에 대해서 임금을 많이 주었다는 얘기는 결국엔 시계 제작비를 상당 부분 상승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리차드 밀이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브랜드들이 제작 비용에 맞춰서 시계를 만드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그게 싫어서 제작 비용보다는 내가 원하는 시계, 내가 원하는 디테일을 얻기 위해서는 비용을 쓰는 거를 이제 아까워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실제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 모양이군요. 네, 데이트가 있는 오토매틱 시계인데 가격이 1억 5천만 원대라는 가격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계가 역사가 2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컬렉터들이 있는 지역에서 이제 이 시계가 먼저 받아들여진 이유가 컬렉터들은 돈에 맞춰서 만들었던 시계들은 재미가 없었던 건데 리차드 밀이 등장하니까 이제 컬렉터들이 굉장히 큰 자극을 얻었겠죠. 사실 고급 시계나 네. 아니면은 일반 중저가 시계들도 원가 절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혹은 또 그쪽으로 가는 것이 보이긴 하잖아요, 사실. 근데 오히려 리차드 밀은 그런 흐름에 역행을 해버린 거죠.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가공으로 최고의 시계를 만든다는 그런 것들에 아마 컬렉터들이 더 호응하고 열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하이엔드라는 이제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정말 최고의 정점이잖아요. 그 점을 몸소 실천한 브랜드가 리차드 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이엔드의 미덕이 무엇인가라고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잘릴 것 같아요.